안녕하세요. 육체의 건강과 단련, 그 화려한 이면에 어두운 비극을 추적하는 피지컬 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깨는 안으로 말리고 고개는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듯 앞으로 쑥 나와 있진 않나요? 통계가 하나 있어요. 현대인의 66에서 90%가 임상적으로 전방 두부 자세, 즉 거북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북목이 정상이고 바른목이 희귀종인 시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걸 고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영상은 다른 채널에서 더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저는 오늘 더 근본적인 걸 파고들 거예요.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왜 거북이가 되었는가? 이건 단순한 현대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 문자,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폰. 인류 문명의 전환점마다 우리 목표는 조금씩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오늘은 그 5천년의 굴욕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제1장 모든 비극의 시작, 직립보행. 인간의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C커브를 그려야 정상입니다. 이걸 경추 전만이라고 부르죠. 이 커브는 지구 중력을 분산시키고 평균 5kg에서 6kg에 달하는 머리의 무게를 척추 전체로 나눠받기 위해 진화적으로 설계된 구조예요.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400만 년 전 두 발로 서기 시작하면서 이 커브는 결정됐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목이 지면과 수평이었어요. 중력 방향과 척추 방향이 일치했죠. 하지만 직립을 선택한 순간 인간의 목은 6kg짜리 공을 꼭대기에 올린 막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해결책을 내놨어요. C커브, 기가 어깨 바로 위에 오는 구조. 이 상태에서 머리가 척추에 가하는 실질적인 하중은 약 4kg에서 5kg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2.5cm만 앞으로 나와도 하중은 12kg으로 뜁니다. 5cm 나오면 18에서 20kg, 심한 거북목은 27에서 30kg. 목 위에 초등학생을 한 명 올려놓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거북목이 단순히 보기 싫은 자세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중력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했을까요? 불과 도구, 최초의 하방시선. 인류가 목뼈를 처음으로 배신하기 시작한 건 어쩌면 불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약 100만에서 17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불 앞에 쪼그려 앉아 음식을 굽고 도구를 만지고 집중하는 행위. 이때부터 인간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석기를 다듬는 행위를 생각해보세요. 정밀한 돌 가공, 시선은 항상 손 위에, 목은 항상 앞으로. 물론 이 정도론 거북목이 고착화되지 않아요. 당시 인류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동하고 사냥하고 먼 곳을 응시하며 보냈으니까요. 원거리 시선 자체가 목을 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패턴의 씨앗이 여기서 심어졌다는 거예요. 도구를 다루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아래를 보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패턴은 농업의 등장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농업혁명, 목뼈의 진짜 시작. 기원전 약 1만 년 전 신석기 혁명. 인류는 수렵 채집을 포기하고 땅에 눌러앉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사실상 거북목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점이에요. 농사라는 행위를 상상해보세요. 씨 뿌리기, 김매기, 수확하기. 모든 동작의 공통점이 뭘까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아래로 향한다. 수렵 채집인은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향을 봤어요. 하지만 농부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같은 자세로 땅을 보며 일합니다. 실제로
고고학 연구들은 신석기 시대 이후 인골에서 경추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농업 이전 수렵차 집인의 골격과 비교했을 때 농업사회 인골은 척추 압박과 겨냥의 흔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이유는 풍요를 얻는 대가로 목뼈를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등장합니다. 제2장 문자의 시작.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자 쐐기 문자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 중국의 각골 문자, 쓰고 읽는 행위. 목은 어디 있죠? 앞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선은요? 아래를 향하고 있죠. 고대 필경사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직업성 거북목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글을 새기는 사람들.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지식이 쌓일수록 목뼈는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문명은 목뼈의 적이었어요. 제3장 중세와 근세, 신분과 자세.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북목이 계급의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매일 수시간씩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자 동시에 최악의 자세를 가진 집단이었을 거예요. 반면 기사나 귀족계층은 어떤가요? 말을 타고 검을 들고 먼 곳을 응시합니다. 당연하게도 신체 활동량이 높은 전사계층이 더 좋은 자세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자세는 곧 권위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가슴을 펴라, 당당하게 서라. 이런 말들이 지배계층의 미덕으로 간주된 건 단순한 미학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땅을 보는 자세는 노동, 복종,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초상화를 보면 등이 굽고 고개가 숙여진 경우가 꽤 있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인의 직업병이 조선시대부터 이미 기록에 등장합니다. 목 통증과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내용이 의사에 남아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자는 목이 아팠죠. 그리고 18세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북목에 관해서는요. 제4장 산업혁명, 공장과 사무실이 만든 괴물.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노동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농업사회의 노동은 그나마 이동이 있었어요. 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야 했고 다양한 동작이 필요했죠. 하지만 공장은 달랐습니다. 고정된 자리, 반복된 동작, 하나의 시선 방향. 방직공장 노동자를 생각해보세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가량을 같은 기계 앞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19세기 말에는 타자기가 등장하면서 사무직 노동자들도 같은 처지가 됩니다. 타자기를 보고 문서를 보고 또 타자비를 보고 시선은 항상 책상 위, 목은 항상 앞으로. 이때부터 의학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의 의학 문헌에는 직업성 자세 이상에 관한 보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재봉사, 필경사, 회계사, 인쇄공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직종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개인의 나쁜 습관으로 여겨졌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20세기의 일이에요. 제5장 20세기 거북목을 의학이 발견하다. 전방두부 자세라는 용어가 의학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세기 중반입니다. 척추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목과 어깨 통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1960에서 70년대 사무직 노동의 확산과 함께 목과 어깨 통증은 직장인의 대표적 직업병으로 부상합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요. 농업시대의 시선은 아래를 향했어요.
딴을 봤으니까요. 공전 사무직 시대의 시선은 정면 약간 아래. 그런데 초기 컴퓨터, 모니터는 크고 무거웠고 책상 위에 낮게 놓였어요. 결과적으로 시선이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의학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FHP를 측정하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귀 수직선이 어깨 중심에서 얼마나 앞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거북목을 정량화하죠. 이 오프셋이 2.5cm 이상이면 임산적 거북목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연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거북목이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두통, 목 통증은 기본이고 턱관절 장애, 호흡 기능 저하, 심지어 우울감과의 연관성까지. 고개를 숙인 자세는 흉곽을 압박해 폐활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자세가 호흡을 바꾸고 호흡이 뇌의 산소 공급을 바꾸고 그게 기분과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몸이 앞으로 무너지면 마음도 조금씩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6장 스마트폰 최후의 일격.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류의 목뼈 입장에서는 이날이 공식적인 멸망의 날이었어요. 스마트폰의 문제는 단순히 또 하나의 화면이 아닌 데 있습니다.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PC 모니터는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어요. 최소한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서 그나마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봅니다. 스마트폰은 어때요? 침대에 누워서, 지하철에 서서,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걸어가면서 24시간 모든 장소에서 항상 손 아래에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의 척추외과 박사 케니스 한스라지가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목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했는데 고개를 15도로 숙였을 때 12kg, 30도는 18kg, 45도는 22kg, 60도는 27kg.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평균적으로 고개를 45도에서 60도 숙입니다. 이 논문은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어요. 텍스트 내기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텍스트는 문자모, 스마트폰 거북목. 역사상 처음으로 거북목이 글로벌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형외과와 물리치료 학회들이 연이어 경고를 발표했고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뼈가 굳기 전인 10대들이 하루 수시간씩 스마트폰을 보면 경추 커브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거북목은 이제 더 이상 중년의 직업병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거북목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400만 년 전 직립보행의 결단, 1만 년 전 농업의 시작, 문자의 발명, 산업혁명,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내 전환점마다 인류의 목은 조금씩 더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세요.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거북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의 구조적 산물이죠. 글을 읽고 도구를 쓰고 화면을 보는 것. 이것이 현대 인간의 삶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식하는 것. 거북목은 방치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해버리거든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둘째, 대비하는 것. 숙이는 시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물리치료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의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30분마다 일어나서 목을 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셋째, 맥락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거북목을 단순히 내 게으름이나 내 나쁜 습관으로만 보지 않는 것. 이건 5천년 문명이 우리 몸에 남긴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이해하면 자책 대신 전략이 생깁니다. 역사 내내 인간은 더 편리하고 더 지적이고 더 생산적이기 위해 목표를 조금씩 희생해왔어요. 우리는 그 결과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이 구조를 알면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알면서 사는 것과 모르면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목을 부탁해요. 오늘 피지컬 야사에서는 거북목의 5천년 역사를 파헤쳐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괴하고도 놀라운 신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